현재 폭락한 국제적 이미지와 잇따른 국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 베트남이 국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와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학을 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로 투자해주면서 베트남의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자 베트남은 자신들이 굉장해서 국가가 발전했다는 망상에 빠졌는데요. 그 망상 때문에 베트남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여태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왔던 한국을 등진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한국에게 베트남은 한국이 오랜 세월 이루어낸 경제 발전을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냈다며 한국에 대한 폄하를 일삼는 황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코리아가 아닌 코로나로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한국은 베트남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마음먹자 베트남 전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도가 지나쳤다며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는 베트남에게 한국은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요. 굳이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유대관계를 이어온 국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이번 결정을 쌍수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에 이어 베트남도 국내 배터리 인재 영입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러브콜을 보낸 곳은 현지 최대 기업 빈그룹인데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빈그룹은 복수의 국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이달 초부터 부장급 이상 국내 배터리 기술직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직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의 인재를 빼가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이자 전기차 스타트업인 빈그룹의 자회사 빈페스트는 2017년 9월 설립돼 현재까지 총 5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베트남에서는 현대차 같은 싸구려 메이커는 1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까지 대놓고 빈페스트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빈페스트의 차량은 판매량도 부진한 데다 독일산 부품을 조립만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생산 원가에서 경쟁력도 없었고 품질도 형편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도 미국이나 일본 부품 조립하면서 성장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차량 등을 정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공업 기반과 기술을 축적해오며 부품들을 하나둘 국산화해왔죠. 반면 베트남은 오로지 자신들의 허영심에 눈이 멀어 공업 기반, 기술력, 채산성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빈페스트는 너무 콧대가 높았던 탓에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떼돈을 벌려는 계획까지 무너지자 암흑길을 걷게 되었죠. 궁지에 몰린 빈페스트가 갑자기 한국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셀, 모듈, 팩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러 개의 셀을 묶은 게 모듈이고 같은 방식으로 모듈을 묶어 전기차에 탑재되는 최종 배터리 형태인 팩을 조립하는데요. 셀 제작 능력이 곧 배터리 제작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신 보도와 한국 인재 영입 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빈그룹이 자체적인 셀 개발에 착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빈그룹이 국내에서 영입하려는 인재들의 면면에서도 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죠.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유럽으로 간 선배들이 2에서 3년 만에 팽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외국 기업의 스카우트에 인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빈그룹이 한국 인재 영입을 위해 중국,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를 내걸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면서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빈페스트의 상황이 아이러니한데요. 얼마 전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던 삼성마저 베트남에 등을 돌리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던 베트남의 태도가 급격하게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베트남과 연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베트남과 베트남 기업들은 엄청나게 당황한 것인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까지 한국까지 날아와서는 자신들이 아직도 한국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인지 재확인받기까지 했죠. 실제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힘을 합쳐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을 확보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우리는 친구다.
라며 과할 정도로 친근하게 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의리를 중요시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게 있어 베트남이 여태까지 보인 행동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 충분했죠. 특히 한국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 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중 최근 한국과 라이베리아가 진행하는 협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라이베리아는 우리나라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라이베리아는 지난 70에서 80년대에 대우건설 등 많은 기업이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외화벌이에 큰 기여를 했죠. 6.25 전쟁 당시에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의료진을 한국에 파견해 주었고 한국의 생고무 10톤과 300만 달러를 지원해 주었던 고마운 국가입니다. 당시 라이베리아의 주머니 사정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국가였던 한국에 선뜻 지원을 보내주었던 것은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의도가 아닌 순수한 선의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베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우방국으로 곁을 지켜왔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더 볼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보란듯이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는 과거에 비해 셀 수 없이 많아졌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세계를 향해 보여주고 있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된 한국은 과거 한국의 선의를 베푼 나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라이베리아를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죠. 현재도 많은 우리나라 기업 선박들이 라이베리아를 선적국으로 등록해 있으며 대외교역 규모 1위가 우리나라일 정도로 교류가 활발한 나라인데요. 라이베리아에서 한국의 선박을 엄청나게 수입함에 따라 부산의 선박 수출 금액이 7,614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950배가 증가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19% 줄어든 베트남을 제치고 라이베리아는 수출 대상국 5위에 올라서는 쾌거를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수출 순위에서 라이베리아에 밀린 베트남의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을 배신한 결과는 비참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의 우방국들 또한 견눈질로 베트남의 의리 없는 행동 때문에 일어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나라와 손잡고 갈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결국 베트남은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외교 방식을 고수해 국제적인 이미지까지 추락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베트남 매체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고위 관리직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구애를 하고 왔기 때문에 곧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 후 베트남에 다시 대규모의 한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보도까지 현지에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떠나자 한국은 바로 태국을 찾았는데요. 2019년 한태 지소미아를 체결하며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태국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중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이며 한국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혈맹 관계에 있는 중요한 나라죠. 태국은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전체 해외 한국어 학습자 수의 30%를 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을 당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커지며 지금도 그들은 마음 깊이 한국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인들은 한국을 태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말이라면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말썽을 부리자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경 대책을 펼치기도 했죠. 그들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은 태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이 올해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차와 바이오 개발, 투자 및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죠.
지금까지 의리를 저버린 베트남의 상황과 한국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